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입니다. 리플이죠. 자, 리플이 계속적으로 잘 버텨주다가 오후가 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만큼 내려갈지 아니면 또 어디에서 멈출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또 아니면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데 상당히 필요하시다라고 꼭 말씀드리겠고 이런 정보 말고 또 하나 드리는 게 또 있죠.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으셨고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을 받고 같이 저랑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좀 받아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파트 1부터 5까지는 나눠져 있고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 그리고 실전,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까지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받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제가 드린 정보도 받고 이것도 받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 같이 하자는 취지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자, 엑셀 표지 보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XRP가 이렇게 내려가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다 믿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자, XRP 고가 현재까지는 3,601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3,600원대를 못 뚫었어요. 저가는 3,429원, 지금은 3,453원, 2.98인데 계속적으로 눌립니다. 계속적으로 눌리고 어제 이 가상자산 서밋 이제 회의 끝났죠. 끝났고 좋은 쪽으로 끝났어요. 좋은 쪽으로 끝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바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고 있죠. 못 받고 있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이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지금은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시간을 줄여서 보고 있는데도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지켜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거 무턱대고 이제 물타기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럴 때는 좀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에서 멈추고 또 지지 라인을 형성했을 때 브레이크 라인을 멈췄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30 분짜리를 보면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지지받았죠. 지지받고 움직였는데 또 여기 지지 라인을 또 이탈했어요. 이탈하고 다시 한번 여기를 또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어디에서 멈추고 이제는 완벽하게 흘러주느냐, 흐름을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 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는데 왜 이렇게 눌릴까? 이것은 시장의 영향이 커요. 우리 전체적인 우리 코인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나스닥이 상당히 안 좋게 끝났습니다. 나스닥이 미장이 어, 조정장으로 들어갔죠. 미장이 조정장으로 들어갔고 이런 조정장이 들어가면서 이 대내적인 이벤트들이 상당히 즐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어제 이 가상자산 서밋 하기 전에 바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캐나다 얘기를 계속했어요. 캐나다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한테 관세를 당장이라도 물리겠다. 뭐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캐나다가 특히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목재 캐나다가 수입하는 목재를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당장이라도 하겠다 막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유예시킨다 했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지금 계속적으로 이 4월 2일 날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내일로 한다고 했다가 뭐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트럼프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현재 시점 트럼프가 왜 이러느냐. 시장도 그렇고 지금 그리고 또 특히나 또 "나는 주식 신경 안 쓰겠다."라고 발언까지 했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다소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다 연결이 되면서 우리 시장까지도 연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금방 해결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 가상자산 서밋을 끝내면서 좋은 흐름으로 끝냈기 때문에 좋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한테는 가장 리플한테는 제일 중요했던 게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이었던 것은 이 소송 자체를 이제는 상당히 안 좋게 바라봤고 소송을 빨리 끝내야 된다. 트럼프가 규제를 철폐해야 되고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SEC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좋은 결과로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보면 지금까지 SEC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게 다 뭐예요? 다 소송을 취하하거나 중단했던 명단입니다. 엄청났죠? 이 지금 2월 10일부터
주마다 뭐 한 번은 뭐 코인베이스와 오픈시는 뭐 바로 두 번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렸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소송을 다 취하하고 있어요. 취하하고 있고 끝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코인들은 몇 개 안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송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가장 큰 덩어리가 XRP인데, XRP는 왜 이렇게 늘었냐, 왜 이렇게 늦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XRP는 좀 셈법이 복잡합니다. 얘네들은 법원의 판결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소송 중에 취하하거나 기각을 한 건데, XRP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 있죠. 벌금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SEC가 만약 취소나 중단하게 된다면, 항소를 중단하게 된다면 이 벌금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에 대한 벌금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이 벌금 문제가 끼어 있어서 지금 아직 XRP의 이 항소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것이만 해결되면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려고는 해요. 끌어올리려고는 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뭐 가상자산 서밋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죠. 비트코인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이상 매입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죠. 매입 없이 몰수한 코인들만으로 비축자산을 만들어 놓고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매집을 해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몰수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감안해서 보시면 좋고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이미 벌써 이 행정명령은 내려졌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코인에 대해서 두 가지 이 부분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통과는 안 됐고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린 거죠. 이런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시장이 한 방에 빵 치고 올라가지는 않는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 서밋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너무 기대를 안 하고 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실망감도 상당히 커요. 이런 실망감.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죠. 막 빵 튀어야 되는데 오히려 눌렸으니까. 근데 이게 시장 우리 코인만의 문제였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내적인 트럼프의 이 자꾸 말하는 입이 아플 정도죠. 관세. 맨날 말해요. 관세 얘기를. 관세하죠. 트럼프가. 이런 관세에 이 미국장까지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영향을 받고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이렇게 가만히 놔둘까? 놔둘 트럼프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트럼프는 이렇게 자기가 집권 있는데 경기가 안 좋게 된다, 그렇게는 절대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시장 없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그리고 곧 소송까지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XRP 애호가가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이 비축 자산이 이 트럼프 행정명령이 모두의 승리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승리한 거다라고 마찬가지로 말을 하는 거죠. 솔직하게 비트코인 이것만 이 비트코인만 비축 자산 가도, 비축 자산이 비트코인이 누굴 이끕니까? 알트를 이끌어요. 알트를. 그러니까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 따라 올라오죠. 비트가 내려오면 알트도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돼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안 갔던 것이 이제 경쟁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에서 이제 확실성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량 여기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가져가고 비축 자산을 비축을 하자, 이렇게 두 개 다 가는 겁니다. 두 개 다 가져가는 거. 준비금도 있고 디지털 자산 비축량, 그러니까 비축을 하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좋고요. 그리고 또 이 새로 설립된 보호구역은 미국 내 형사 사건에서 몰수된 디지털 자산으로 일단 구성이 될 예정이고, 또 트럼프 이 포트녹스와 또 유사한 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또 이 이니셔티브가 의회가 납세자의 돈이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을 확신시키는 동시에 또 뭡니까? 정부가 몰수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서 고안이 됐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트럼프 선거 공약도 일치하죠. 그리고 미국의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더 강력한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확실시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는 디지털 자산을 미국이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몰수 코인으로만 하지만, 자, 암호화폐 전문가 빈센트 반코드가 이런 명령이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는 인상적인 도약이라고 믿고 있고, 또 트럼프 팀이 영리하고
왜냐면 이것은 이제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또 선물하거나 또 어쩌면 채권으로 이것을 교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미 채권, 국채를 쓰게 만드는 거죠. 전 세계가.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채권을 사용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보면 리플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사점을 좀 보면 이 명령의 주요 함의가 뭐냐면 XRP 법적 지위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이 방코들은 뭐라고 하냐면 XRP가 더 이상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또 이 발언이 XRP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한 23년 법원 판결과 일치 또 판결은 자산을 둘러싼 상당한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다. 이 명령이 또한 더 넓은 디지털 자산 시장, 특히 솔라나, 카르다나 같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트럼프 접근 방식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암호화폐 회사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러한 암호화폐 회사들의 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방코드는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이 볼로디미르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것을 언급하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당신 카드가 없어. 그리고 당신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죠. 옷 입는 드레스 코드까지도 말하면서 이 정도로 트럼프가 이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디지털 자산이 대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부의 디지털 자산 취득 전통적인 자산 매입과 달리 이 행정명령은 디지털 이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가 납세자의 자금 지원 없이 취득하도록 보장하는 거예요. 또 디지털 자산 비축량은 몰수를 통해서 얻는 자산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수된 것은 다 이제 정부 거가 되는 겁니다. 정부 거가 되는 거예요. 어디 뭐 매도해서 현금화가 시킨 게 아니라 정부 거로 다 만들어 놓고 또 잠재적인 정부가 직접적인 비용 없이 상당한 보유량을 축적할 수가 있다. 상당히 머리를 잘 썼죠. 머리를 잘 썼고 이런 전략적 움직임을 통해서 행정부는 연방 기금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디지털 이 암호화폐 시장의 이 핵심 이해 관계자로서의 이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부분. 또 이 벤코드가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는 바로 수동적인 접근 방식을 규정한 것을 주목했고요. 이것은 호의적인 시각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입을 안 하고 가져간다는 거죠.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또 이런 수도전 접근 방식이 상당히 호의적 시각을 만들어냈고 또 의원들에게 당연히 입맛을 사로잡았죠.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의원들은 뭐예요? 국회죠. 미국의 국회입니다. 상원, 하원. 얘네들은 법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직 법안이 안 만들어졌 행정명령만 내렸을 뿐이지 법안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 트럼프한테 가는 거죠. 트럼프한테 가서 트럼프가 이제 사인도 뭐 이러잖아요. 이런 사인 하잖아요. 이런 사인을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 법안이 통과되는 동시에 이제는 미국은 디지털 자산의 수도화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할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 비주 자산을 왜 가져가는지도 우리가 알면 좋죠. 왜 가져갑니까? 바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이 지금 가지고 있는 21만 개 정도 되죠, 비트코인이. 이 21만 개로는 이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턱도 없죠. 부채가 35조 달러입니다. 미국 35조 달러.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관세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만들어라라고 하죠. 그럼 관세 없다고. 이렇게 일자리 창출부터 그리고 왜 세금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나라한테 각 나라들한테 그리고 이런 건 다 부채로 연결된 거예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채를 또 미국의 국채를 사용하게끔 하고 이 국채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무역 거래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채를 사용하게끔 채권을 사용하게끔 하는데 채권을 사들이게끔 이 스테이블 코인에 지금 이 XRP가 뭘 발행하죠? 바로 RLUSD. 얘네들은 담보를 가져갑니다. 국채 담보를. 자, 그러면 트럼프가 어떠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느냐?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바로 RLUSD 국채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고 또 어제 트럼프 말도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 브릭스 연합이라고 이 브릭스 연합의 모든 나라 여기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 다 공격하고 있죠. 트럼프가. 얘네들은 어떤 연합입니까? 바로 탈달러화를 외치죠.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어 우리만의 자산으로 국경 간의 결제를 하겠다. 바로 CBDC를 어
개발해서 우리만의 CBDC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네들을 공격하면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끔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재의 트럼프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고요. 이제는 어 이 시점부터 어떤 것이 팡팡팡 튀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상당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정보도 받고 가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개인들의 힘보다는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정보를 다 드리고 있고, 정보를 꼭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정보는 어떻게 받냐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가 있고요. 들어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받고 움직이셔라 말씀드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뭘 해드립니까? 바로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비중 정말 중요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할 건데, 아니면 내가 5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할 건데, 이렇게 어 작은 금액은 그냥 들어가지 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누셔야 돼요. 나눠서 시드머니 확보를 해놓고,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해놓은 거죠. 현금 확보를 해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당연히 시장은 눌리면서 가잖아요. 눌림목이. 그럼 내가 여기서 나눠서 들어가요. 그러면 현금 확보가 돼 있고, 그럼 들어가는 거죠. 눌릴 때마다. 그러면 내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 단가가 낮아져요. 자연스럽게 수익이 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것까지, 매수매도. 내가 팔자니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자니 더 내려갈 것 같고, 이런 게 있죠. 매번 느끼셨을 겁니다. 이거 제가 미리 잡아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인 매매, 가는 거 길게 쭉 가면서 내 자산은 계속적으로 불리는 이런 작업을 필요하다.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미리 잡아드리니까 꼭 이 정보만이라도, 이것만이라도 꼭 받고 가셔라 말씀 꼭 드립니다. 자,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여요.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매매만 진행하시면 돼요. 이것은 다 무료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매매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매매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관망 타이밍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무료 정보 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금전 요구, 돈 들어가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무료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죠.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저 다 여러분께 다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무료의 팔코인 뉴스, 저죠. 이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뭐 사기도 안 당하고 다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꼭 이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목이 메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목이 지금 갑자기 메가지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결합니다. 그리고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